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자, 김기현 대표님 얘기 좀 할게요. 우리 김기현 대표님 내가 존경합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님 얼굴로 22대 총선 치르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표영이, 재경이, 박영자님? 글쎄, 저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늘 하태경 의원이, 저는 하태경 의원을 개인적으로 비호감입니다. 나 하태경 의원 안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하태경 의원이 말한 거는 좀 맞는 말 같아. 이 꼴로 계속 간다면 필패다. 이제 김기현 대표가 결단할 때가 됐다. 서병수 의원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 서병수 의원도 저는 비호감입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이야. 그리고 국민의힘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생각해서 하는 소리이지 국민을 망하자고 하는 소리 절대 아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니퍼님 어서 오시고. 그래서 저는 자, 김기현 대표 사태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 장님이 당시도부 친윤 그리고 또 삼선이당 중진 의원 불출마, 험지 출마 등 이런 거 요구했다가 결국은 이걸 끌어내지 못하고 이제 조기에 혁신위를 종료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뇨한 위원장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뭔 공천위원장도 아닌데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공천위원장 놔줘요? 이랬다가 이 사람 욕심 있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인기를 쭉 떨어뜨린 거 아니야. 그러고 뭐 그만뒀지만, 그런데 지금 김기현 얼굴로는 총선을 못 치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퇴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한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냥 마음을 앓고 있던 사람들, 또 지금 대통령실 눈치 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고 또 김기현 눈치 보고 윤재영 눈치 보고 이러는 눈치꾼들이 걱정이란 얘기지. 왜 말을 못하냐? 왜? 어디 구린데 있어? 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꼭 이런 작자들이 있어요.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눈치 보고 공천 떨어지면 내가 국회의원 배치 떨어지는데 무슨 소리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지지율이 대통령님이 한 45, 50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김기현이는 국민의힘은 33, 30에 머물잖아요. 이러면 이 정치꾼들, 갈대 같은 정치꾼들은 대통령 쪽으로 붙습니다. 붙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 조금 전에 하태경이 서병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쪽에 붙어가지고 김기현 대표 사퇴 쓰세요. 능력이 안 됩니다. 2% 부족이에요. 시골 가서 이장님 하세요. 이장님 아니면 통장하실래요? 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한다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 다 이래요. 웃기는 거잖아. 지금은 가만히 있어. 어쪽이 파워가 세냐? 대통령실 파워가 세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나? 국민이 떨어져. 그러면 일 쫙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정님. 내 말 틀리면 얀마 이렇게 괜찮아. 저기 지금 국민의힘에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 최고위원회에 있는 최고위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를 넘는 내부 총질을 하고 있네.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이 연령이 한 50대 정도밖에, 평균 따지면 50대 정도밖에 안 돼. 한 55세. 그런데 저 양반들이 이렇게 날리면 안 되는 거죠. 김병민이나 뭐 장예찬이나 나이 어리잖아요. 그 얘들이 도를 넘는 내부 총질하고 있는 저 양반들이 회생은 하는 것이지 시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뭐? 사퇴하라고? 잘못된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물어봐. 저 최고위원님들
저한테, 김정은한테 물어본다면 내 답을 줄게. 우리 여러분 잘 아실 거야. 김기현 대표님 능력 됩니다. 그리고 판사 출신이세요. 울산에서 3선 국회의원 당선되셨어요. 울산 시장도 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시죠. 이재명의 100배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 김기현 대표님, 우리 윤 대통령님 하루에 3번에서 4번씩 통화하신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 그런 얘기도 정말로 윤 대통령님을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이나 또는 윤 대통령님이 국민과 국가에서 일하시는 부분을 도와주는 방법은요, 나 대통령하고 하루에 4번, 3번 통화한다니까. 대통령님, 나를 엄청 생각해. 그런데 내가 그만두라고? 이래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대통령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또 있어요. 김기현 대표님, 그룹 나가는 님 어서오죠. 대통령님 민심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 뭐 부산시장, 뭐 청주시장, 대전 내려가서 인사하실 때 꼭 김기현 대표님은 인요환 혁신위원장 전권 다 줄게요. 그래갖고 일을 다 시켜놓고서 거기 따라다니면서 꼭 대통령 옆에 늘 옆에 다녀.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님이 무슨 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바짝 붙어 다니시더라고. 이것도 단점이에요. 그곳에 당 대표님은 안 가셔도 됩니다. 국무위원들 또 대통령님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옆에 항상 붙어 다니면서 뭐 음식 드시면 옆에 바짝 따라가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대통령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님은 네 하고서 또 다른 일을 봐요. 나중에 보세요. 동영상 봐봐요. 대통령님이 거기서 당대표 생길 시간이 없어. 근데 본인이 잠깐 보여주려고 붙어. 난 이걸 보고서 아니 우리 대표님 당에 와서 이러시고 또 다른 민심을 파고들어야지 대통령님 같이 다니신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겁니까? 나 아니라고 봐. 그것도 단점이에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3번님은 통화한다니까 내가 대통령님하고 나하고 대통령하고 너 의논을 하고 있다고. 그 내가 그만두라는 얘기야? 뭔 얘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기 소신. 내가 상황이 혁신위원장 올려놨었는데 내가 인물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 그리고 혁신을 조기 그만둔 것도 잘못된 거지요. 당대표 책임이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난 백의종군 하겠다. 이러고 미리 사퇴를 하셨으면 지금쯤 김기현 대표님, 대통령님께서도 정말 참 대표 정말 멋있다 할 거예요. 대통령님이 마음속에 김기현 가지고는 총선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다 하더라도 대통령님이 그것을 겉으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않지요. 스스로 김기현 대표님이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기현 대표님은 전혀 눈치도 못 가고 대통령은 3번씩 4번씩 통화한다니까. 그런데 지방 갈 때 대통령 옆에 항상 있잖아. 저기 잘 썼네. 떡볶이도 드시고 같이 둘이 나랑. 그럼 내가 신은 거 아니여. 그럼 내가 대통령 보필해야지. 내가 나랑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얘기요. 내 얘기는 냉이님, 손진영님 어서 오셔. 아닌 건 아니지. 뭐게? 야구 공수라도 안 되지 이건. 예?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정성조님이 뉴스도 안 보냐? 나 뉴스 자주 봐요. 당 지도부가 20일경에 뭐를 만든다고?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워가지고 당 내홍에 돌파한다. 이런 구상을 지금 김기현 대표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일날 공천위원회 띄우는 것도요. 사실상 빨라요. 원래 혁신위가 24일까지입니다. 근데 조기에 그냥 해체시켰어요.
그것도 김기현 대표가 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공천위원회를 원래는 사실 이거 그날 20일 날 띄워가지고 그때부터 공천위원회가 이제 꽉 모든 걸 이제 잡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고 모든 권한을 공천위원회한테 던져주고 본인은 대표직만 맡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통하느냐? 왜 신뢰를 가질 수가 없느냐? 김재우 생각은 자 혁신위원장한테 모든 권한을 준다고 해놓고 6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하나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저 이준석이 그 징계 취소된 거 그거 하나만 통과시켰고 5개는 다 빠꾸야.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나 김기현 대표가 공천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위임시키겠다, 넘기겠다. 혁신안이 가지고 온 그 대안을 공천위원회가 정리하도록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뭡니까? 예? 김기현 대표님, 이거 복잡한 거는 자기가 빠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거기 넘겨가 자기는 어떻게든 좀 나는 빠지겠다 이런 논리 같아서 그러면 대표라는 분 리더십이 요거는 아니지 않나? 왜 그럴까요? 이런 게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하태경 의원이나 오늘 페이스북에 쓴 글이 불출마는 부족하고 사퇴하는 게 답이다. 불출마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부족하다. 사퇴를 해라. 자,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태경 의원은 내가 가장 비호감이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바른 말을 잘하는 편이지. 요 말은 사실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요 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산 변호사한테 고소당하기 전에 그만하렴. 김광삼? 누가 그래요? 아, 저기 정성종님. 김광삼 변호사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제가 잘 압니다. 정성종님? 네. 근데 뭐요? 5,500 쓰고 119 29대 개망신 당한 것? 지금 저 정성종은 어디 사람이야? 숙이는 거 좋으시고.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아니면 글방에 가서 조금 더 배워가지고 오셔? 저기 제가 이제 비주류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에게 저번에 혁신에 응답하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압박을 이어왔었는데도 사퇴를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원내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다 죽는 걸 아는데도 좀비처럼 질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김기현 대표 구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썼어요. 하태경 의원이. 그리고 지금 다들 김기현 얼굴로 총선을 못 치른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 과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의원수가. 그러니까 영남 의원들이 김기현 체제가 유지가 되면은 불이익당할까봐 겁나서 말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않고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쭉 올라가면은 김기현 씨 그만두라니까 왜 그래? 이렇게 할 분들이 지금 마음고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대표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당 전체가 해체되는 것이고 대표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내년 총선 개박살나는 겁니다. 또 국가 지도자가 대통령이 생각을 잘못하면 나라 말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적국인 김정은이한테 어마어마한 핵을 만들게 해서 우리는 그 핵 우산 안에서 쪼그리고 살아야 돼요. 누가 그랬지요?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국가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자 노무현 때 북한 잘해줬어요. 자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시고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시고 박근혜 들어오셨어? 북한에도 뭐 했지요? 국지전. 여기다 획 떨어뜨리고 저기다 획 떨어뜨리고. 왜냐하면 돈 안 주니까. 핵 만들다가 정지되니까. 노무현이 딱 이미
문재인 딱 들었어요. 또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좋아. 그 또 이제 조용히 있다가 지금 윤 대통령이 딱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이해는 이연마, 눈에는 눈이라니까, 정은아 정신 차려, 이러니까 지금 또 휴전선 근처로 무기를 전부 다 집합시키고 있어. 김정은이가 또 한 번쯤은 어디엔가 던질 겨 폭탄을.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국가 지도자를 잡아보면 그런 낭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열심히 돈을 그냥 긁어 모으더니 양산에다가 책가게 만들어 놓고, 야 조국이 내려와, 재명아 내려와, 누구 내려와, 다 내려와서 북구수도 시키고 돈 막 떼돈 벌어. 자기를 지지했던 분들한테 베풀어야 되는데 대통령 그만두셨으면 베푸는 게 아니고 더 허리도 졸라 매라니, 나 책상 한다니, 책 사가 이래가지고 책을 팔아요. 대통령을 했던 분이 그 밑에 함께 국가를 운영했던 뭐 장관들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또는 그 위안부 할머니 피를 쭉쭉 빨아먹었던 국회의원들이 거기 내려가가지고 책 팔아줘요 대통령님, 알았어요, 이렇게 짜고 치면서 자기를 지지했던 분들의 주머니를 아주 완전히 두터운 주머니를 아주 가볍게 만드는 그런 또라이들의 행진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겨. 나는 거기다가 저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우리가 더 이상 보수가, 중도가 더 이상 정권을 저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 성향이 짙은 그런 패거리들한테 또 넘겨주려고 그 자리에 대표직을 거머쥐고 계실 겁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요. 내년 총선 지면은 우리 저 김기현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년 총선 되면 나 정치 생명 걸겠다. 정치 생명 걸어가지고 총선 진 다음에 저 김기현 대표님 정치 생명 걸어서 뭘 거예요? 김기현 대표님만 정치 안 하면 돼. 그 약속 지킬 수 있겠지. 그런데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이 개 죽음이지. 그러니까 지금 빨리 좀 뭐 백의종군 하시고, 대통령 위해서라면 내가 그만두는 길이 대통령 돕는 길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하시면은 나중에라도 또 좋은 일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님이 저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아니 나 김기현 저 대표님 생각에는 대통령 얘기 안 들으니까 하루에 3번 전화하는데 3번 다 받으셔. 그러니까 나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 그만둘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대통령님은 지금 답답합니다. 어떻게 그만두라고 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그럼 누가 알아서 해? 김기현 대표님이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믿어주고 그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참 큰일이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SY님,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안창열님 어서 오시고, 실루암님 오셨네. 이게요 분위기상 보세요. 대한민국 언론이나 방송이나 또는 정치가 있는 평론가들의 얘기를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김기현 대표님이 뭐 열심히 하시는 건 맞다. 그리고 본인이 그 당대표로서 자질이 부족함에도 그것을 잘 만회해 나가는 것은 정말 대견스럽다. 다만 내년 총선이 없으면 김기현 대표님 임기 2년 채우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총선 때문에 김기현 대표님이 회생을 하시라는 겁니다.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 이대로 가다가는 이재명한테 진다, 민주당한테 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가 되는데 대통령님은 말씀 안 하시네. 지금 뭐 언론이 뭐 나 그만두라고 난리 피우고 있는데, 다 더군다나 당 내에서 뭐 이상한 의원들이 나보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대통령님은 말씀에 한 말씀도 없으시네. 기다려봐요. 뭐 내년 뭐 4월
9일날까지 기다려보자고. 왜요? 투표가 4월 10일이잖아. 김기현 대표님이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같대. 4월 9일까지 기다렸다가 뭐 대통령님 말씀 안 하시면 그대로 뭐 실행하는 것이고, 대통령님이 아이 큰일 났네 이런 말씀이 나오면 내가 4월 9일날 그만두면 되지. 하루 남겨놓고 그만둬? 이건 내가 하는 소리예요. 답답해서. 그런데 김기현 대표님,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이 12월 넘기시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런데 문제는 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사퇴를 쓴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김기현 대표님을 이렇게 지지하고 도와주는 분들은 그냥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는 거니까, 요 소나기 지나가면은 땅이 굳어. 그러면 선거에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님이 도대체 안 될 것 같으면 공관의원에다가 다 떠넘겨요. 그렇게 해요. 소나기는 지나갑니다. 땅이 굳어요. 이렇게 달대는 사람들이 있어, 김기현 대표를. 근데 이런 사람들 잘못된 거지. 자기 살려고, 자기 공천 받으려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 내 얘기는. 이건 진짜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유영아님, 제가 그 김기현 대표님을 싫어하고 그분의 능력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만 이번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김기현 대표님 체제로는 정말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겨. 지금 비주류 의원들이 그렇게 막 사퇴 요구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역대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가 자리를 내려놓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그런데 이 정도도 예상 못한 그런 비판들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이니까, 그 위에 땅이 굳으니까 저 대표님 조금 그냥 입 닫고 계시다가 요거 지나가면 그때 또 우리가 총선 준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국민과 내년 총선과 국가를 위해서 이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 얘기요. 수기님, 박미자님, 손옥수님. 모르겠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12월 중순쯤에 그 공관위 출범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대표직은 유지하고 불출마 선언하고 공관위 중심으로 선거 지휘 모드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김기현 대표하고 김기현 대표를 추종하는 분들은 이렇게 작전을 짤 거예요. 대통령님은 선거 끝나는 날까지 말씀 안 하실 겁니다. 분명히 안 해요. 그걸 누가 해야지? 김기현 대표님 최고위원들 지도부에서 김기현 대표 설득해가지고 대통령님의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겨. 나는. 손진용님 어서 오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속 대통령님 눈치만 보고 있고 대통령님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님은 대통령님하고 엄청 친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통령님이 지역 민심 또 국민들에게 이렇게 찾아서 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거 할 때마다 뭐 대통령실에 스케줄이 다 나오니까, 일정표가 나오니까 그거 딱 보시고 가셔서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다니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낭비지. 당 일을 하셔야지. 대통령님이 민심을 챙기시는데 함께 챙기는 거는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김기현 대표가 나하고 대통령은 친하다는 것을 계속 각인을 시켜놔야 의원들이 나를 따르지 않을까. 아니, 의원들은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잘 화합해서 원내 잘 이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역할? 김기현 대표에 대한 어떤 결정을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이거 무슨 뭔 소리야? 그리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의원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거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3월 달에 대선 이후에 윤 대통령님의 입만 쳐다보고 계속 왔던 여당 의원들이 이번에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김기현 반대파 의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이 49개 지역구 중에 6개 승리에 그칠 것이란 당내 보고서가 공개가 됐잖아요. 자,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선호님은 아실 건데, 서울이 49개 구가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당 내에서 이것을 서울만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국민의당에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게 아니고 국민의당 내부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결과론이 49개 지역에서 6개만 국민의힘이 승리를 한다고 집계가 나왔어요. 아니, 이게 여론조사에서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국민의힘 당내에서 했다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나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가 뒤진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에 무작위로 돌려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40개 지역구에서 6개밖에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가족을 뺐지가. 이게 유출이 됐어. 나도 알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안선호님. 그 내부 업무 분탕자들이 업무를 했다고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사실에 근거해서 나왔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김기현 토론은 수도권 망한다. 김기현 대표가 그만두는 게 답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서울에서 그렇게 나온 게, 그래가지고, 누구죠? 전주의 의원이 그거 고발했잖아요. 유출했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이전에,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방송을 해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그 말씀을 못 드리고 지역구 의원만 얘기했는데, 왜냐면 그때 막 터진 거라서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나중에 국민의힘이나 또는 뭐 내가 이렇게 시사하는데 너무 빨리 터뜨리면 또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걸 내가 안 했는데, 오늘 이미 뭐 방송에서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지금은 해도 괜찮아서 하는 겁니다만, 이건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자꾸만 대통령님한테 막 너무 무겁게 짐을 주는 김기현 대표님은 대통령님만 계속 바라보고 눈치만 보고 본인이 무언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얘기지만, 지나간 얘기지만,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김기현 대표님이 소신껏 자기가 임명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신문에다가. 근데 뒷얘기인데,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님도 하셨지, 김한길 그분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뇨한 위원장님이 혁신위원장 발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 SY님이 김기현 대표님은 카리스마가 없고 물에 물탄도 좀 그래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직은 좋아진 게 없네요. 큰일이네요. 김기현 대표님 필승하더라도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두고 봐야지요. 대통령님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니지. 맞아. 예. 우리 저 구독자님들이 워낙 아주 훌륭하시니까 좋아요. 일단 지금 용산 저 대통령실 하고 국민의힘하고 오늘 들은 얘기인데, 대통령실이 직접 경향한 비판도 비공개지만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당내 갈등 수습과 총선 승리를 위해 가지고 윤 대통령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퇴할 수 있는 출구를 누가, 김기현 대표, 용퇴할 수 있는 출구를 열어주거나 당근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도부나 친윤 분들이 대통령 입 눈만 보지 말고 그냥 알아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으니까 자, 대통령님이 손 놓고 있어가지고 혼란스러우냐? 이렇게 물어보는 의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통령님이 당 정치에 너무 관여를 안 하니까 온갖 사람들이 윤심을 추측하고 그냥 설레발 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좀 나서셔가지고 이 갈등을 조정하고 가르마를 타줘야 할 시기가 된 것도 같다. 이렇게 말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뭐 비윤계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중립적인 분들도 있어. 근데 이 말은 가당치가 않다. 난 이렇게 생각이 돼. 박춘무님 어서 오시고. 대통령님이 지금 일이 한두 개 있느냐고. 내일 모레 또 네덜란드 가신다고. 네덜란드. 근데 그 지도자끼리 다 말아먹은 당을 대통령님이 가르마 타줘야 되는 거야? 가르마는 이발소 가서 이발사한테 빚 주면서 타달라 그래. 왜 가르마를 대통령님 타줘? 네 머리를. 이렇게 물건들이 없어. 어디? 국민의힘에. 참나. 난 효과하면 좋네. 아이고. 틀린 말 아니잖아요. 왜 대통령이 가르마를 타줘? 이렇게 애원을 해. 아이고, 참, 씨부랄까 하죠. 그리고 또,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선 모호한 메시지를 주로 내고 있다. 그러니까, 김 대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두 분이 대통령님의 말을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자꾸만 주도권 다툼 벌이기로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한길 씨도 그래. 김기현 씨하고 서로가 대통령한테 막 얘기를 듣고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양반도 둘 다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해석이? 인요한 이거 세상에 다 하는 일이잖아. 대통령한테 촉이 왔시오. 촉. 나보고 다 때려잡으랴. 알고 보니까 김한길 이 양반 측근이 김기현 대표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김기현 대표한테는 인요한이가 딱이야. 혁신위원장은. 그러고 김기현 대표는 내 소신껏 임명한 거요. 대통령의 말씀도 안 들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또 인요한이는 대통령 촉이 왔시오. 삼선, 친윤 다 아장내라고, 험지로 가라고, 다 떨어져 버려. 그렇게 촉이 왔시오. 대통령실에서. 알고 보니까 김한길 측근 어느 분이 김요한 씨한테 걱정하지 말고 생각한 대로 혁신이요. 대통령도 생각하고 있거든. 이렇게 전달된 거니까 웃기는 거지. 어디다 대고 머리를 빗어달라고 대통령이 머리 빗어줄 시간이 있냐? 쓸데없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 내에서는 우리 대통령님의 의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도부에서 대통령님의 의중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중순까지였던 공천관리위원회를 연말 안으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미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쯤에 하는 건데 대통령님의 의중이다 이게. 이렇게 꼭 대통령님의 의중이니까 원래 이번 중순에 하려고 했었거든. 뭐 20일 날 얘기도 아까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연말 정도 돼서 하는 게 좋겠다고 대통령님 생각을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님이 대통령 생각이 연말쯤에 공천위원회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이 말을 국민의힘 핵심 당원들이나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김기현 대표가 늘 해온 말이 있잖아요. 난 하루에 3번, 4번 전화통화해 대통령님하고. 나 대통령님 오늘 대구 가신디야? 서문시장 나도 가야 돼?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당 좀 관계자들, 착한 의원들은 그래요? 이러겠지. 그래 이게 해석 자체가 잘못된다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얘기지. 그 대통령님이 참 어려워졌어.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대통령이 정당 활동에 개입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얼만큼 대통령을 욕먹이느냐면 지금 지도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봐봐요. 우리 대통령님의 의중이요. 공정관리위원이 연말쯤에 하라는 게 대통령의 의중이라니까? 의중이라니까? 의중! 씨부라고 의중이요! 민주당 애들이 뭐라고 이제 트집 잡을까? 대통령이 당 좌지우지하냐? 쥐락펴락해? 이거 또 잡힌 거야, 흠집. 대통령님이 당에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코발른 거 아니에요. 지도부에서. 뭐라고? 대통령 의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 생각이 대통령 의중이라는 거지. 이런 시부랄거 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아유 그냥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의원들 다 수입을 해오자고. 수입. 어디서? 이디오피아나 아니면 저 네팔에서 차라리. 에휴. 그럼 당원들 말은 잘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될 뿐더러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든 그것만으로 문제가 풀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뻐꾸기 날리지 말어. 대통령 의중 아니거든. 의원들 스스로 집권 여당 하나하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너네들이 소신껏 얘기하고 소신껏 말아먹든가 비벼서 먹든가 밟아서 먹든가 알아서 먹어. 대통령 집어넣지 마. 대통령님 고생 많으시는 분. 그러니까요. 지금 김한길 씨가 무슨 말 딱 꺼내잖아요. 그럼 대통령의 말씀인지 알아요. 또 김기현이가 무슨 말 꺼내잖아요. 대통령의 의중이랍니다. 그리고 뭐 또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말 꺼내면 대통령한테 통화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말을 안 해. 이러고 있어. 그럼 통화했구나. 또 그렇게 인식을 해.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렇다고 대통령님이 이거 보면 알아. 이거 보면 알아요.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 사퇴를 12월 말 안에 사퇴를 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사퇴를 써요. 그리고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월 11일 아니면 3월 초에 사퇴를 쓸 수 있어. 1월달 아니면 3월달. 1월달에 사퇴를 하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핵심 멤버 위치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2월달에 사퇴를 쓰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례대표 번호를 앞번호 받아가지고 전국을 유세로 다닐 수 있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월달에 사퇴를 쓰면 우리 국민의힘 그 시스템 안에서 핵심 멤버가 되는 것이고 2월 달에 사퇴였으면은
비례대표 받아가지고 전국 유세 다닐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희룡, 한동훈, 뭐 이 두 분은 확실하게 이제 들어오시겠지만, 우리 선거대책본부로 안철수, 나경원 이 두 분도 함께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요. 이 네 분이 대한민국 총선 시스템을 자기 나름의 그냥 공동 선대위원장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네 분이 딱 규합해서 하면은 이깁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님은 빨리, 아니 이분은 울산 국회의원 출마를 불출마하겠다는 말은 분명히 발표할 겁니다. 근데 김정은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울산 출마하십시오. 국회의원 하셔야지요. 그리고 대표직만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비상대책 기구 지금 만들어도 늦지 않았어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20일이면 만들었어요. 20일이면. 비상대책위원장 누구 세우느냐 중요하지. 뭐 원희룡이나 또는 한동훈 법무부장은 아직은 아니고, 또 안철수, 나경원, 아니면 공동 비상대책 하든지, 아니면 다 없애버리고 선거대책위원회를 내가 아까 말한 사합, 원희룡,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이래서 딱 그냥 시스템을 꽉 짜면 돼. 그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김한길 이분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도 돌고 있어요. 아니면 저번에 우리 비상대책위원장 하셨던 분 있잖아요. 무슨 영준? 나이 드신 분, 그분이 온다는 말도 있고, 3명 정도 있더라고. 그 중에는 원희룡 한 분 들어가 있어. 한동훈이나 나경원이나 안철수 안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약에 김한길 우리 대통령하고는 참 친하게 지내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글쎄요, 김한길이라는 분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오시면 당 화합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김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장 들어와서 당을 규합해가지고 총선을 치른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념이 너무 많이 달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낫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선거대책본부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권한을 다 줘버리고 하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지만, 예. 아주 막 걱정스럽네. 나는 대한민국 여당이 이렇게까지, 그 전부터 김기현 대표님이 당선이 안 됐어야 된다니까. 에휴. 응? 수기님, 김한길 오면 집도끼까지 다 나가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안 되는 거지? 절대 안 됩니다. 예. 그건 그러니까 우리 김기현 대표님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몰라요. 정보 감각이 너무 없어. 아니, 김한길 씨하고 우리 대통령님하고 친하게 지낸다, 이런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둘은 엄청 친하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님 입장에서는 김한길 대통령님하고 친하다 하니까 대통령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러고 자꾸만 이렇게 무언가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대표가 할 일이 아니지.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최은하님 걱정 마십시오. 국힘 망했다니까요. 망하면 안 되죠. 강영훈님 어서 오시고,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돼야 돼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나그네님이 이재명 민주당 과거 정치가 되고 한동훈 상식 국민 눈높이 아이콘이 될 수 있음. 네, 10대 10 100명 해야 압박. 네, 좋은 얘기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하나 믿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도 그 영역에 있는 그만큼만 우리가 소환을 하는 것이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이 막 대단한 우주 같은
그런 몫을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분이 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마치 국민의힘을 싹 구해낼 것처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그 영역, 그거를 우리가 소환해가지고 우리가 보탬이 되기 때문에 소환하는 것이지, 그분이 마치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이 뭐 아주 전능하신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영입하면 큰일 나는 거지. 그건 아니고, 아무래도 그분이 오시면 보탬이 어마어마하게 되지요. 자,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안철수 같은 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경원 같은 분도 있어야 돼요. 또 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토부 장관 같은 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자, 국토부 장관 같은 분도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분이 독불장군이야.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제주도지사하고 양천구에서 국회의원 했을 때 적이 없었어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말 우리가 그냥 믿음직스럽고 아주 솔직한 분이고 또 훌륭한 분이고 똑똑한 분이잖아. 그런 게 같이 서로가 서로 이렇게 여러 각계각층들이 모여서 인재들끼리 딱 기업해가지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또 뭐 지역구 가가지고 유세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잡아나가는 거지. 저 이재명 당처럼 이재명 눈치 보게 하고서 피라미식으로 이렇게 뭐 약 팔듯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겨. 내가 말씀드린 거. 어쨌든 오늘 뭐 1시 19분이야. 오늘 너무 오래 오는 거 아니야?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오네 오늘. 예,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